이 아이, 설마 서준이 아이야? 극심한 진통 속에서 저는 마스크 너머 간호사의 차가운 눈빛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차트를 보며 노골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내는 간호사. 그녀는 바로 제 전남편의 현재 아내였으니까요. 간호사 좀 바꿔주세요. 제발. 저는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녀는 냉소를 띠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제 아기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법무팀 저승사자였던 제가 파헤친 충격적인 진실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수는 진통으로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거친 숨을 내쉬는 지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을 때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아기 나올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수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아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자궁 경부 개대 거의 다 됐어요.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겁니다. 지수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다시 한번 진통을 견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곧 분만 시작합니다. 산모님, 제 지시에 따라 힘주세요. 네.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수아는 의사를 보조하며 능숙하게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베테랑 간호사답게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산모님, 지금 힘주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밀어냈습니다. 으아. 그때 갑자기 아기 심박수를 나타내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민수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재빨리 지수의 배를 확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분만해야 합니다. 산모님, 최대한 힘주세요. 지수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민수아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지원 필요합니다. 민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분만실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아기를 밀어냈습니다. 으아.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응애. 그러나 울음소리는 곧 잦아들었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확인하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피부색이 이상합니다. 호흡도 불안정하고요. 민수아가 아기를 받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피부에 희미한 반점들이 보였고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야 해요. 민수아가 말하며 아기를 급히 옮겼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 손을 뻗었습니다. 내 아기.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출혈과 충격으로 지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수아는 아기를 중환자실로 옮긴 뒤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민수아는 복도로 나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법률 고문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기 너머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회의 중인데. 분만실에서 응급 상황 있었어. 아기 상태가 이상해서 혹시 의료사고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간다. 서준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40분 뒤 서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서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응급 출산 환자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습니다. 서준은 차트를 펼쳐 환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지수. 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지수. 설마.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산일과 임신 기간을 확인한 서준은 급히 회복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몇 호실이죠? 302 호실입니다. 서준은 빠른 걸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서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서준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회복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야?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는 서준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준, 너, 왜 여기?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지수야, 진정해. 아기는 중환자실에 있어. 서준이 다가가려 하자 지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이 병원 법률 고문이야.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법률 고문?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며 민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환자 상태는? 민수아의 말이 멈췄습니다. 서준과 지수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본 민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민수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민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 전처야. 민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뭐라고? 강지수. 내가 이혼한 사람이 강지수야. 민수아는 지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저 아기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아가 서준의 팔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대답해. 저 아기 당신 아이야? 지수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아이예요. 민수아는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긴.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건.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수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맞네요. 당신 아이였어. 서준이 민수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자. 싫어.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민수아는 지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왜 혼자 출산했어요? 보호자도 없이? 지수는 민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우리 남편 아이를 낳는 게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수아야, 그만해. 서준이 민수아를 끌어냈습니다. 복도에 나온 민수아는 서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나도 방금 알았어. 거짓말. 환자 이름 보고 온 거잖아요. 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저 여자 못 잊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왜 그렇게 당황한 거예요?
서준은 민수아를 안으려 했으나 민수아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민수아는 복도를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가줘요. 보기 싫어요. 아기 상태에 대해 말해야 해. 지수가 서준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정상이 아니야. 검사가 필요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검사 결과 나와야 알 수 있어.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기 보러 갈 거예요. 아직 몸이 안 좋아. 내일 보는 게. 닥쳐요. 당신이 뭔데 내 아기 일에 간섭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겨진 회복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 내 아기.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기를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퇴원은 안 됩니다. 제 아기 상태 확인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담당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일단 집에서. 싫어요. 내 아기가 왜 그런 건지 정확한 진단명부터 들어야겠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요. 최대한 빨리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 아가. 지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서준이었습니다.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서준이 지수 옆에 섰습니다. 아기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수가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고 싶어요. 왜 내 아기가 이렇게 된 건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원인도 모르면서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수야, 병원을 상대로 문제 삼지 마. 아기한테 도움 안 돼.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입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적 분쟁은 시간만 오래 걸려. 그보다는 아기 치료에. 당신 지금 병원 편 드는 거죠?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변호사니까. 병원 법률 고문이니까. 지수야, 가요. 보기 싫어요. 지수는 다시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서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꼭 알아낼게. 왜 네가 아픈지.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는 간호사에게 아기의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엄마예요. 당연히 볼 권리 있죠. 그래도 절차가. 지수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떠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지수는 회복실로 돌아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네. 선배님,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지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의료기록 증거 보전 신청하면 돼. 내가 서류 준비할게. 고맙습니다. 근데 지수야, 상대가 대형 병원이면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아였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아는 주변을 살피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할 말 없어요. 민수아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 일로. 병원을 상대로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당신한테도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분만실에 있었잖아요. 나도 관련되는 거예요. 지수가 민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뭘 잘못한 거예요? 민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없어요. 민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민수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 맞네요.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아가 서둘러 방을 나가려 하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꼭 알아낼 거예요. 내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아는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들키면. 민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수가 뭔가 조사하려는 것 같아. 어떡하지? 잠시 후 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걱정 마. 그날 저녁 서준의 동료 변호사가 지수의 회복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지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병원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최재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간단히 이야기하죠. 강지수 씨,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 준비 중이시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최재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원에 피해 주지 마세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내 아기가 아픈데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의료진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랐습니다. 기록도 다 있고요. 지수는 최재훈을 노려봤습니다. 기록이요? 그 기록 믿으라고요? 강지수 씨, 이혼한 전 남편이 이 병원 법률 고문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금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했어요? 진정하세요. 그냥 조언입니다. 최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양측 다 힘들어집니다. 아기한테도 좋지 않고요. 위협하는 거예요? 조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재훈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로 나가자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도 따라 뛰었습니다. 제 아기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지수를 막았습니다. 산모님은 밖에 계셔야 해요. 안 돼요. 내 아기 봐야 해요. 지수가 유리창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열이에요. 해열제 투여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제발. 1시간쯤 지나자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다고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기가 죽을 뻔했는데. 의사는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지수의 머릿속에 과거 법무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상한 패턴을 찾아내던 날들.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지수는 회복실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제 바닥에서 주운 종이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약물 기록. 지수는 종이를 펼쳐 자세히 봤습니다. 피험자 번호, 투여 날짜, 부작용. 이게 설마.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회복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임상 기록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종이 한쪽 구석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접속 코드? 지수는 과거 법무팀에서 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던 방법들. 한번 해볼까? 지수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훈이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지수가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최재훈은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지수 씨, 어제 제 조언 무시하시더군요. 조언이요? 위협이었죠. 위협은 이제부터입니다. 최재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아기 치료비 청구서입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지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병원과 분쟁 일으키면 보험 처리도 어려워지고요. 지수는 서류를 최재훈에게 던졌습니다. 협박이네요. 노골적인 현실입니다. 아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굴면 누가 손해예요? 최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병원과 합의하면 치료비 감면도 가능합니다. 나가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최재훈이 나가자 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들이 아기를 볼모로. 지수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임상 기록지에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시절 배웠던 우회 접속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어갔어. 지수는 병원 내부 파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수많은 폴더가 보였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하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는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편 병원 보안실에서는 김석진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302호실. 수상한데. 김석진은 이사장 정태양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환자가 노트북을 계속 보고 있네. 김석진은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환자 신상 확인해. 예, 실장님. 잠시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지수, 서준 변호사의 전처입니다. 김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준의 전처? 재밌네. 김석진은 보안실을 나와 지수의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입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데요? 김석진입니다. 이사장님 비서실장이죠. 지수는 경계하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석진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 건 의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석진의 시선이 책상 위 노트북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젊은 산모들은 입원 중에도 일을 하시나 봐요.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물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석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지수 씨, 서준 변호사 아시죠?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전처시라면서요? 근데 아기는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김석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진 않죠. 서준 변호사가 우리 병원 법률 고문인데. 그래서요? 이혼 사유가 뭐였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서준 변호사가 바람을 폈다고 하던데요. 지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근데 진짜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석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지수가 김석진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와 간호사요. 그 사람이 서준 변호사한테 강지수 씨가 바람 폈다고 거짓말했대요. 거짓말? 예. 서준 변호사는 그걸 믿고 이혼했고 나중에 민수아랑 재혼했죠. 재밌지 않나요?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글쎄요.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김석진이 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병원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강지수 씨한테도 안 좋습니다. 김석진이 나가자 지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아가 거짓말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수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기부터 살려야 해. 지수는 병원 서버에서 서준의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메일, 통화 기록, 법률 자문 문서들. 이게 다. 지수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발신자 서준, 수신자 정태양, 임상시험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 지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던 지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불법이었어. 서준이 알고 있었어. 지수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민수아가 서준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강지수가 뭔가 조사하고 있어. 서준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처리할게. 처리? 어떻게? 병원 측 변호사들이 압박하고 있어. 곧 포기할 거야. 민수아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상시험 기록 찾으면? 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나 실수로 기록지 하나 흘렸어. 지수 병실에서. 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그 기록지에 뭐가 있는데? 임상 피험자 번호랑 부작용 기록이.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그게 왜 내 손에 있었어? 나도. 이사장님이 시켜서 간호 기록 조작했잖아. 서준은 민수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찾아와. 어떻게? 지수가 이미. 찾아오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아가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손 떼. 서준이 민수아를 밀쳤습니다. 민수아가 비틀거리며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 민수아가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최재훈을 만났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였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최재훈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USB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최재훈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불법 임상시험이었네요. 서준 변호사가 법률 자문까지 했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재훈이 USB를 뽑으려 하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복사본 여러 개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강지수 씨, 이건 제가 법적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랑 서준 변호사 상대로요. 최재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진정하시죠. 이야기 나눠봅시다. 나눌 이야기 없어요. 지수가 일어서려 할 때 최재훈이 말했습니다. 아기 치료에 영향 갈 수 있습니다.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지금 또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수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상담실을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강지수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병원 행정팀 직원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와준다고요? 이 사장님이 나쁜 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양심에 걸려서. 여성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하 2층 폐쇄된 서류 보관함이에요. 거기 가면 증거 있어요. 지수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석진 실장이 눈 부릅뜨고 있어요. 여성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폐쇄 서류 보관함. 그날 밤 지수는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병원 앞 카페에서. 1시간 후 서준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준이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거래하자. 거래? 당신도 알잖아요. 병원 비리가 터지면 당신도 끝이에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상시험 법률 자문한 거. 내가 다 확보했어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도움 받으면 더 빠르겠죠. 내가 왜 너를 도와? 아기요. 우리 아기 치료 보장해줘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건이 뭔데? 나 도와서 증거 확보해요. 그럼 당신은 협박당한 거로 처리할게요. 그게 가능해? 내가 법무팀장이었던 거 잊었어요? 서준은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지수가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가야 해요. 폐쇄된 서류 보관함. 거긴 보안이 심한데.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하영 씨? 전화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부탁 좀 하려고. 시간 돼? 물론이죠. 뭔데요? 지수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밤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지수가 서준을 받습니다. 내일 밤 11시 병원 지하로 들어가요. 미쳤어?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들키면 돼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너답다. 다음 날 밤 11시 세 사람은 병원 지하 입구에 모였습니다. 윤하영은 20대 후반의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고마워, 하영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윤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지하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야. 조심해. 세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폐쇄 구역 표시가 보였습니다. 여기네. 윤하영이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 오래됐네요. 금방 열 수 있어요. 윤하영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요. 세 사람은 보관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부터 찾지? 서준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2, 3번 상자래요. 윤하영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기 있어요. 상자를 열자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서류, 비자금 입출금 내역. 이게 다. 서준도 파일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장이 이렇게까지. 그때 파일 사이에서 USB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지수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윤하영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USB를 꽂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네요. 지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가져가요. 나중에 풀어볼게요. 세 사람은 파일과 USB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서준이 지수의 손을 잡아 뛰었습니다. 윤하영도 따라 뛰었습니다. 거기서 경비원이 뒤쫓았습니다. 세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1층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준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 성공했잖아요. 지수가 USB를 꺼내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한편 병원 보안실에서 김석진은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 그리고 강지수. 김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김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정태양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장님, 문제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제한됐어요. 뭐라고요? 내가 엄마인데? 의료진 지시예요. 지수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민수아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아기 못 보게 해요? 지수가 따졌습니다. 민수아는 지수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이에요. 거짓말. 어제까지 멀쩡했잖아요. 민수아가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젯밤 서준이랑 만났죠? 지수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내 남편이니까. 민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이 뭐 했어요? 왜 같이 있었어요? 지수는 민수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있어요. 당신들. 민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아 씨.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간호 기록 조작했죠? 내가 다 알아요. 민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서준 변호사 면허도 위험해질 거예요. 불법 자문했으니까. 무슨,
그러니까 내 아기 출입 통제 같은 거 풀어요. 안 그럼 다 폭로할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수아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 민수아를 만났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수아야. 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아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저 여자 사랑해요? 아니야.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요. 민수아가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들어줘. 서준이 다가가 민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병원 비리에 강제로 연루됐어. 뭐? 이사장이 내 약점 잡고 협박했어. 안 하면 면허 박탈당한다고. 민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응. 나도 피해자야. 지수한테 도움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야. 민수아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민수아가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보. 서준이 민수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밤 지수는 회복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법무팀에서 배운 암호 해독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1시간쯤 지나자 암호가 풀렸습니다. 열렸어.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증거, 그리고 서준이 작성한 법률 조언서. 지수는 파일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서준이 정말 협박당했네. 조언서 말미에 이사장의 협박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면허 박탈, 명예 실추. 지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먼저야. 지수는 파일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병원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기 치료 방식도 변경해야 해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환자가 치료 방식을 정할 순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불법 임상시험 부작용이 의심됩니다. 법적 조치 들어가기 전에 협조해 주시죠.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담당 의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지수는 의사와 아기의 치료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임상 약물 투여 이력 확인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원인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지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아기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피부의 반점이 옅어지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지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산모님, 들어가셔도 돼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냈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복도에서 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 좋아졌네요. 민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해냈어. 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지수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웃고 행복했던 날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준은 자신의 과오를 후회했습니다. 민수아는 서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서준이 민수아를 봤습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민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준과 민수아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수야.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아기, 좋아져서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서준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서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사장 차례예요.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으나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60대 중반의 정태양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지수입니다. 지수가 USB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정태양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다 있어요. 불법 임상시험, 비자금 조성, 데이터 조작.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태양이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강지수요. 과거 법무팀에서 일했죠. 정태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무팀? 설마. 예.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지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틀 안에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언론에 다 넘길 거예요. 정태양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에요.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서준 변호사? 지금 뭐 하는 거요? 정태양이 다그쳤습니다. 서준은 지수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뭐? 이사장님이 저를 협박해서 불법 자문을 강요했다고요. 정태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준 변호사, 지금 제정신이요? 네. 이제야 제정신 차렸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면허 박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태양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그때 민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어요. 민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 기록 조작한 거 다 말할게요. 정태양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틀이요. 생각해보세요. 지수는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서준과 민수아가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민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수는 민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아기를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지수는 병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수는 아기를 꼭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비리 폭로 3일 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학병원 불법 임상시험 파문, 이사장 긴급 체포. 지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지수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서준 변호사랑 민수와 간호사도 조사 중입니다. 아시죠? 네, 알아요. 두 사람이 비리에 어느 정도 연루됐다고 보시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강요당한 거예요. 이사장이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USB에 다 있어요. 제출한 거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지수는 다시 아기를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지수는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야 했습니다. 아기를 요람에 재우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돌아온 지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지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거실로 갔습니다. 요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야, 어디 있어? 지수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찾아봤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기. 내 아가.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기가 사라졌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지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법무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1단. 흔적을 찾아. 지수는 일어나 집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흔적이 보였습니다. 잠금 장치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야. 침입 전문가. 지수는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요람 옆에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지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 알려줘. 그럼 아기 돌려줄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석진.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괴범이 연락할 겁니다. 역추적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알아요. 뉴스 봤어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사장 고발해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기 찾아야죠. 지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수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민수아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 알아요. 김석진이 누군지. 뭐? 지수가 민수아를 봤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간호사랑 사귄 적 있어요. 내가 아는 선배였어요. 계속 말해요. 그 사람 습관이. 중요한 건 항상 같은 장소에 숨겨요. 옛날 병원 창고.
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죠? 병원 구간 뒤쪽에 폐기물 창고가 있어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경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수 씨?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석진이죠?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리하네요. 내 아기 어디 있어요? 안전합니다. 일단은요. 김석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USB에 있었잖아요. 지수는 배경 소음을 들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창고, 맞네.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밀번호 줄 테니 아기 안전하게 해놔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역추적 실패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지수는 서준을 봤습니다. 김석진이 예전에 어디 자주 갔는지 아세요? 서준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병원 구간. 거기 자주 갔어요. 담배 피우러. 구간 어디쯤이요? 뒤쪽에 창고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는 민수아를 봤습니다. 그게 폐기물 창고 맞죠? 네, 맞아요. 지수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봐야 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시간 없어요. 범인이 다시 전화하기 전에 가야 해요. 지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준이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게. 위험해요. 내 아이기도 해. 당연히 가야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시스템 들어갈게요. 구간 구조 찾아볼게요. 민수아는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최단 경로예요. 민수아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고마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빨리 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40분 후 병원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건물이었습니다. 저기에요. 민수아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 김석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김석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김석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기 내려놔요. 비밀번호부터요. 김석진이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아기한테 손 떼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협박이요? 사실이에요. 유괴, 인질, 아동학대. 최소 10년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김석진이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기까지 왔는걸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아기 내려놓고 자수하면 형량 줄일 수 있어요. 자수? 웃기네요. 김석진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요. 안 그러면 칼날이 아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석진 씨, 진정해요. 비켜요. 서준 변호사. 당신도 배신자잖아요. 제발. 아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김석진의 심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알았어요. 비밀번호 알려줄게요. 지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멈춰요. 김석진이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할게요. 들어요. 지수는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179. 김석진이 휴대폰을 꺼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계속해요. 2648. 지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김석진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서준이 움직였습니다. 김석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두 사람이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서준과 김석진은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요. 김석진이 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서준이 김석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아. 김석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아가 떨어진 칼을 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민수아가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김석진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준이 김석진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지수야, 경찰 불러. 지수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구간 창고예요. 빨리 와주세요. 지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김석진을 향해 들이댔습니다. 김석진 씨, 지금 유괴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태양과 공모했죠? 닥쳐요. 김석진이 소리쳤습니다. 이사장이 시켰다는 거 다 녹화됐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걸로 당신이랑 이사장 연결고리 증명할 수 있어요. 김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석진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가자. 경찰이 김석진을 끌고 갔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수는 아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이 다가와 아기를 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민수아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도움 없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서 진술할게요. 진술? 네. 제가 아는 거 다 말할 거예요. 간호 기록 조작한 것도요. 민수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벌 받을 준비됐어요. 지수는 민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민수아는 경찰에게 다가가 자수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아기를 퇴원시켰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지수야. 왜요?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혼할 때 오해가 있었어.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 민수아가 거짓말했어. 네가 바람 폈다고.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김석진이 말해줬어.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지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어요. 알아. 근데 아기는 공동 양육하죠. 지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법적 합의서예요. 서준은 서류를 받습니다. 양육비,
면접 교섭권, 공동 의사결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명해요. 지수가 펜을 건넸습니다. 서준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그러세요. 지수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됐어. 6개월. 알아요. 뉴스 봤어요. 근데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 이제 제대로 된 변호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복직하면 공익 변호할 거야. 의료 전문으로. 지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너도 뭐 할 거야? 공익재단 들어가요. 의료 비리 피해자 도울 거예요. 그래. 잘 어울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기가 유모차에서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가야, 아빠 봐. 서준이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서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살게. 너 부끄럽지 않게.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민수아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간호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수아는 한숨을 쉬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윤리재단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봉사자 모집 중입니다. 민수아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봉사. 민수아는 재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봉사 신청하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지수는 공익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지수 변호사. 명함을 보며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에는 첫 사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 비리 피해 상담건. 지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작이네. 지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에서 아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살게.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기가 웃었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1년 후 지수는 공익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번 달 상담 건수가 100건 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비리 피해자들이 많네요. 각 건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습니다. 거절하세요. 피해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년 동안 지수는 수십 건의 의료 비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숨겨진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퇴근 후 지수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돌이 지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가 잘 놀았어? 지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재밌었어. 아기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지수는 아기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놀이터였습니다. 이혼 전 서준과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놀까? 좋아. 아기가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습니다. 높이. 조심해야지. 아기가 웃으며 그네를 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여기서 그네 탔어. 아빠랑? 응, 아빠랑. 아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이따 올 거야. 생일 파티 때. 생일. 아기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 지수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수아였습니다. 지수 씨, 편지 보냈어요. 꼭 읽어주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아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저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간호사 면허는 회복했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제 속죄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제 질투심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용서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지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거. 지수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아 씨. 지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움 대신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은 아기의 첫 돌잔치였습니다. 지수는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준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왔어? 응. 뭐 도와줄 거 있어? 풍선 좀 달아줘. 서준은 풍선을 불며 천장에 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네.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너 요즘 어때? 바빠요. 일이 많아서. 그래도 행복해 보여. 지수가 서준을 봤습니다. 당신도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공익변호 시작하고 나서 삶이 의미 있어졌어. 다행이에요. 오후에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선배, 서준의 동료, 그리고 몇몇 친구들. 아기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 잡아볼까? 지수가 아기를 격려했습니다. 아기는 돌상 위 물건들을 둘러봤습니다.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의사 될 거야. 손님들이 박수 쳤습니다. 서준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지수도 다가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년 전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예요.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수와 서준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수야.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함께 살 수 없을까? 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요. 왜?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서준 씨. 지수가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내 삶을 완성하고 싶어요. 혼자 독립적인 어머니로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좋은 친구잖아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그래.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동료가 되자. 그래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서준이 돌아가고 지수는 아기를 재웠습니다. 잘 자, 우리 아가. 지수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지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지수는 책상이 명함을 받습니다. 강지수 변호사. 부당함에 맞서 싸운 게 자랑스러워. 지수는 아기 방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준 거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 지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지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별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분만실에서 극한의 고통과 배신을 겪었던 지수는 이제 당당한 공익 변호사이자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거절한 지수의 선택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완성된 삶을 살겠다는 용기였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랑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법무팀 저승사자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엄마로, 그리고 다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 거듭난 지수의 이야기. 그녀는 아기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지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